영상에서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지 못한 두 딸이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해서 많은 재산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소송 대리하여 승소했던 사건이고 사건을 설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 고 최순규 씨는 2018년 7월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부인 이기록 씨와 자녀 이남 이녀가 있었죠. 돌아가신 아버지 고 최순규 씨는 워낙 가부장적인 분이어서 집안 재산은 전부 두 아들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시집간 딸 최은자 씨, 최은미 씨에게는 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피상속인 고 최순규 씨는 1983년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몇 필지 땅을 두 아들 최창식 씨와 최창우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이름으로 그 땅에 건물을 올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으로 평생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최은자 씨, 최은미 씨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지금 100억 원도 훨씬 넘으니 남자 형제들에게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순순히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행여나 그러고 싶어도 당장 자기 부인을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시누이들에게 그냥 재산을 주는 상황을 납득할 부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최장식 씨와 최창우 씨 모두 거부했습니다. 거의 4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인제 와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니 쉽게 줄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은자 씨, 최은미 씨는 안 되겠다 싶어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를 찾았고 유류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원고인 최은자 씨와 최은미 씨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 소송의 승소는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이 소송을 통해 재산을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35년 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 포함됩니다. 상속세의 과세 표준액을 계산할 때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재산까지만 포함된다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가 시작된 때인 1979년 1월 2일 이후 증여라면 모조리 유류분 반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최창식 씨와 최창우 씨가 받은 재산도 당연히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30년, 40년 전에 다른 형제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유류분의 반환 액수입니다. 35년 전에 재산을 받을 때 강동구 성내동 토지의 시세는 5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속 개시일인 2018년 7월 당시 이 토지들의 현재 시세는 1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 유류분은 12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 최창식 씨와 최창우 씨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후 차남인 최창우 씨는 본인 사업빚을 갚으려고 1999년도에 팔았고 장남인 최창식 씨는 지금도 그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시까지 사이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최창식 씨는 이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1999년도에 토지를 팔아버린 최창호 씨는 그 매각 대금의 상속 개시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안은 위 2023년 대법원 판례 이전에 소송이 끝난 사안이라 재산을 예전에 팔았던 최창호 씨도 이 부동산의 상속 개시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위 2023년 대법원 판례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1999년도 당시에는 매각 대금과 성내동 토지가 같은 가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매각 대금은 기껏해봐야 1.47배 정도 올랐지만 부동산은 3배, 4배 그 이상이었을 테니까요. 셋째,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신축한 건물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것인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 부동산은 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란 매우 강력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부담했다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 그 부동산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그것이 애매했습니다. 피상속인 고 최순규 씨가 두 아들에게 1983년도에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 이 토지들 지상에 건물이 올라왔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의 소유 명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원고인 최은자 씨, 최은미 씨는 이 건물이 남자 형제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준 재산이니 이 건물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의뢰인께서 그런 요청을 하셨으니 소송 대리인 제가 그 주장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의뢰인께는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피상속인 고 최순규 씨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그 건물을 올릴 당시에 두 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건물을 올린 후에 월세로 건물에 있는 대출을 갚았다는 식의 주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건물을 올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건물 그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죠. 그 땅값이 중요하지 건물 자체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의 가치가 전체 성내동 토지의 가액에 비하면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집착하여 소송의 전체 기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 최은자 씨, 최은미 씨는 각자 10억 원이 넘는 유류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셨는데 막상 유류분액을 반환받으니 좋아하시더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불평등, 불균형을 조정할 마지막 구제 수단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대신 챙겨주지 않으니 후회를 남기지 않게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